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은행 계좌에도 들어가고 증권 투자 회사 계좌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우리 과기부나 우리 또 개인정보위원회 이런 데서 인증받은 걸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그건 역시 지금 털린 상태인지 안 털린 상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뜻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이 쿠팡은 그 다른 그동안 뭐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 등과 달리 해커의 소짐은 아니고 그야말로 들어와서 해커가 이걸 뚫고 이 보안 1차, 2차 관문, 2차 관문을 뚫고 온 건 아니고 내부 직원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던 보안 인증서 같은 거로 뚫었으니까 해킹에 뚫린 건 아니다. 이걸 뭐 좋아야 할 일인지 나빠야 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루트는 좀 달랐다. 그러니까 최소한 쿠팡이 해킹에 뚫려서 그냥 뭐 수천만 명께 유출된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공포로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해킹에 뚫린 건 아니다라는 점은 좀 차별점 같아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도대체 내부 직원들에 대한 그 내부 보안은 어떻게 했길래 퇴직한 6개월 지난 그리고 보안 등급도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라는 사람이 그걸 툭훈 들고 와서 심지어 중국에서 접속해서 그걸 삭삭삭삭 몇 달 동안 긁어내는 걸 아무 한 명도 모르고 5개월 지난 동안 다 긁어가도록 3,000만 명 넘게 긁어가도록 하나도 모를 수 있어. 너희 정말 바보 아니야? 해도 오히려 그 부분에 그 지점에서는 쿠팡이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령 삼성이나 현대나 뭐 예. LG나 SK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신문사도 다 마찬가지고 어떤 분이 20년을 근무했건 30년을 근무했건 퇴직을 하면은 그동안 그분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접근 통로를 다 이렇게 차단하는 게 그리고 아이디도 다 무효화시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일정 쿠팡 수준-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더더군다나 외국인인데. 외국인인데 그리고 우리가 늘 정보에 민감하다고 하고 우리 정보를 캐가려고 한다는 중국 국적의 예. 전직 개발자고 전직 직원인데 네. 더 철저하게 막았어야죠. 더 철저하게 막았어야죠. 아니 우리도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은 그 이전까지 접근했던 모든 회사 내부의 네트워킹에서 딱 이렇게 접근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되죠. 철저하게 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왜 도대체 이 전직 직원한테 이렇게 몇 달 동안 다 정보가 긁혀갈 때까지는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인지경처럼 뚫려 있었는지 의아합니다. 그 쿠팡이라는 회사는 예, 예. 특성상 예. 그 들어오고 나가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직원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간 사람은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수백 명이 나갔을 텐데 그렇습니다. 특히 개발 담당이든 무슨 담당이든 말이죠.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중국 직원은 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 걱정이 네? 있는 거죠. 아마 이 중국인 직원 말고 또 다른 중국인 직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국인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쿠팡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나간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쿠팡 내부에는요. 쿠팡 내부에 예. 뭐 지금 특정 국가를 말하기 그렇지만 무슨 뭐 인도 관련된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도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분들이 100명이 선의의 직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101번째 분이 악의를 품거나 쿠팡하고 매우 안 좋은 사이로 헤어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에 안 빠지겠어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죠. 외국 분일수록 그리고 고급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컴퓨터 전문가라든지 그래서 회사 내부를 꽤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뭐 물품을 하차하고 상차하고 뭐 집 앞까지 배달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예, 예.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악의를 품고 아니면 무언가 외부 불순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거를 야 정보 좀 빼와봐 했을 때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게. 해볼게 해도 안 뚫려야 그게 정말 세계 인류 기업의 기본인데. 아마 그쪽에서는 이럴 겁니다. 우리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예. 어떤 회사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야 퇴직자 명단 가지고 그렇죠, 와. 그렇죠. 이거 흔히 해요. 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A 기업이 B 기업하고 경쟁 관계일 때 예. B 기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싶다든지 그쪽에 인재를 좀 빼오고 싶다 할 때는 퇴직자 명단 가져와봐. 그렇습니다. CEO가 그거 안 시키겠어요? 그럼 퇴직자 명단 쫙 나오면은 이 사람 접촉해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사람이 했다는 건데 이걸 개인 한 사람이 했다고 보는 것도 배후에 누가 있냐? 배후에 누가 있을 것이다. 오메. 배후에 분명히 굉장히 조직적인 가담과 조직적인 배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들으시기도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저런
내밀한 신상 정보를 싹싹 긁어서 모으고 있는 아주 나쁜 세력이 이제 그런 정보를 종합해서 나쁜 일에 쓴다 이런 하나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유통은 사실상 쿠팡이 그냥 다 장악했다가 봐도 되는데 네. 중국 업체 같은 데서 대한민국 그 유통업에 진출하고 싶어하고 사실상 엄청난 우리도 다 아는 알리, 초연- 테무. 예. 그런데 들어와서 아직 한국에서 재미를 못 보겠단 말이에요. 네, 저도 안 쓰고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 문자는 어마어마하게 와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여러 중국 유통 정말 대기업 그쪽 세력에서 야 일단 쿠팡을 잡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일단 쿠팡에 있는 정보라도 빼와봐 해서 그런 사업 진출과 관련된 전략 차원에서 했을지 모른다라는 추정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저렇게 많은 정보를 가져갔으면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협박을 하겠네. 야 내가 이거 정보 딴 데 안 넘길 수 있는데 일단 100억을 내놔. 뭐 200억을 내놔. 근데 그런 협박이나 돈 요구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월 18일, 16일 날 사용자 제보로 알게 되고 18일 날 4,500개 털린 거를 알게 된 다음에도 그렇게 이제 얘가 이 중국인 그 전 중국인 개발자가 자기가 들킨 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메일을 보냈냐면 쿠팡 쪽에. 쿠팡에다가 예. 고객 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 상당히 너희 보안을 뭐 신경 써서 해주는 것 같은 메일을 보냈다는데 이거는 이 전문가들 얘기는 범행이 들통났을 때 이런 해커라든지 정보 빼간 유출자들이 하는 흔히 보이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돈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쿠팡이 돈 요구한 걸 숨기고 발표할 그럴 수도 수도 있는 있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그 저쪽 중국 개발자 중국 땅에 있는 건데 예. 그 사람이 쿠팡 쪽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100% 공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 네. 근데 하여튼 쿠팡이 밝힌 것처럼 돈 요구한 게 없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배후에 있는 세력이 이걸 더 거대하게 악용하려는 그런 소지가 있고 또 만약에 돈을 협박을 받았는데도 그거는 이 협박받은 부분은 쿠팡이 만에 하나 숨기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은폐가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쿠팡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괜히 여기서 어설프게 뭘 숨기고 하다가는 완전히 우리 회사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최소한 확인된 정보를 공유는 거짓말로 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모르죠. 근데 지금 아내가 아마 정신이 없을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 실장님 예. 그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 3천만 옛날에는 3천만이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아무튼 예. 3천만 계정이 이제 털렸는데 그렇습니다.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주요 물품 구매 내역 최근 등이 5개 이제 물품 털렸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털린 거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아유, 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건 무조건 우리가 정말 1억 원이 9,999개 있어도 도달하지 못하고 10,000개가 있어도 도달하는 걸 1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네. 액수의 돈으로 알고 있는데 예. 조 단위는 무조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조 단위가 무조건 넘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뭐 수십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환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되게 외국 기업에서도 예. 한국 시장은 세계적으로 어떤 시험 무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게임을 새로 만들었다. 게임을 출시할 때 한국 시장에 먼저 내놔봐. 이제 이런 걸 한다든지.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빠르고 예. 가장 그런 테스트베드로서의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얼리 어답터 같은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렇죠. 그렇기 새로운 휴대폰을 냈을 때 그렇죠. 이걸 한국 시장에 해봐. 예. 또는 요즘은요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대작을 만들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한국을 동시 개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한국 시장은 세계 모든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그런 시장인데 네. 그런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3천만 개가 넘는 그 계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딜을 하면 그게 얼마짜리가 되겠는가? 진짜 그 대기업들은 그종 그렇게 자세하고 그렇게 정확한 정보야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도 사고 싶겠다는 최소한 그게 뭐 불법적인 정보라서 그런 세계 초일 기업이 함부로 산다고 결정 내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 사고 싶다는 욕구는 느낄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 유럽에 있는 화장품 회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시장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K 뷰티, K 컬처.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화장품 쿠팡에 의해서 최근에
한국인들, 한국 여성들이 화장품을 어떻게 구매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딱 들여다볼 수 있는 이만큼 중요한 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야, 그거를 그냥 낱낱이 다 지금 어디가 아마도 중국 가 있겠지만 예. 어디 가인지 모르는 전직 쿠팡 직원 한 사람에게 다 털렸다는 게 지금 쿠팡의 발표니 그게 맞다고 쳐도 한참 처참하고 한심하고요. 한 사람이 털 리가 없어 배후의 엄청난 세력과 무언가 아주 나쁜 음험하고 검은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있다고 치면 더 처참하고 더 무섭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들 요구는 야, 그 중국인 범인 예.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여기 대해서 또 일침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예. 중국으로 달아난 쿠팡 전 직원에 대한 체포와 국내 송환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즉시 요구해야 맞아. 즉시 요구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 정도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면 하루면 가능하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CCTV가 뭐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CCTV에 얼굴이 찍히면 맞아. 그 얼굴 윤곽 가지고 이 사람 그 이름과 나이 특정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쿠팡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 나이, 뭐 성별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쿠팡은. 당연히 뭐 사진 특정이 돼. 얼굴 사진. 뭐 키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랬던 직원이니까. 이걸 용산 대통령실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국정원도 있죠.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도 예.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 넘어갔다고 봐야죠. 아니 정부 합동 뭐 수사단이 결성이 됐다면서요 어제. 예. 네. 그 국정원 3차장도 그 자리에 가고 뭐 국정원 3차장 경찰청장 그 직무대행도 그 자리에 가고 다 경찰, 국정원, 정부 관계자 다 갔으면 우리나라 정부도 그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 하면은 일본 가수가 상하이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노래를 부르다가 조명 끄고 조명 끄고 마이크 끄고 갑자기 직원 2명이 와서 끌고 내려가잖아요. 예. 저는 살다 그런 광경을 처음 봅니다. 글쎄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 보고 있던 중국인 관객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뭐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약간 비판의 소리가 나왔을 지경이라는 건데 중국 정부는 맘먹으면 그 정도 행동도 얼마든지 하는 그렇지. 겁니다. 현재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걸 조명 끄고 끄집어 내리다니. 그러니까 이 중국인 이 쿠팡 털어간 이 중국인은 아마 지금 중국 당국이 딱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해라. 중국 정부 빨리 국내 상황과 체포와 국내 상황을 요구해라.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사건에서도 중국 정부의 이런 정식 수사 체포 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정권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다라고 아주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꼭 이런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 정부가 그 정도 요구는 중국한테 당당하게 해서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야, 너 그거 어디다 썼어? 누가 시켰어? 얼마큼 돌린 거야?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물어보고 빨리 국민들 피해를 현재만 해서라도 최대한 막아낼 거 아닙니까? 장 실장님 솔직해지십시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위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할 것 같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가능성이 안개 속이라 불투명해 보여서 그게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그동안의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가 후보 시절에 쉐쉐라는 말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떨쳐내려면 예. 이럴 때 시진핑 주석에게는 아닐지라도 예. 중국 당국자에게 그렇습니다. 용산발 메시지로 예. 이재명 대통령 본인 이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산발 이름으로 대변 용산 그 대통령실 대변인 이럴 때 뭐예요? 대변인 명의로 대변인 2명이나 있잖아요. 뭐예요? 맞습니다. 딱 명의로 성명서 내 가지고 중국 당국은 빨리 송환해 주기 바란다. 그렇죠. nem직하잖아요. 아직까지 나왔다는 보도 없습니다. 낼 것 같아요 오늘 중으로. 뭐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실 발로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정부 발로 밋밋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와 신속한 체포 송환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뭐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 정도의 긴장감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진짜 정말
이 쿠팡과 관련된 것 같아 보이는 문자나 톡으로 URL 오면 그건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 일단 이게 현재로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묘하고도 가장 그 절박한 행동 수칙일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정부가 이거는 정말 조심하라고 뭔가 좀 딱 손에 잡히는 그런 지침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거는 뭐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아마 과징금도 역대 최대 규모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SK텔레콤이 얼마 과징 때렸었죠? 그때 2,300만 건 유출됐을 때 예.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 1,348억 원. 네. 부과됐었습니다. 이거 자체도 최대 규모인데 이게 202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좀 네. 그때 엄격하게 강화돼서 매출액의 최대 1 내지 3%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했어요. 예. 쿠팡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왜곡된 규제 속에 공룡으로 크면서 작년 매출액이 40조고 올해 3분기까지만 33조. 그러니까 거의 이제 50조에 가까워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33조인가 뭐 그렇습니다. 33조. 예.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36.3조네. 36조. 그러면 36조 3으로 나누면 한 분기당 12조. 그러니까 이거 12하면 48. 이제 거의 50조에 근접. 그럼 50조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50조면 네. 최대 3%까지 매기면 과징금이 1조 5천억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랬잖아요. 예전에 국민 생명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안전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뭐 그렇게 피해를 입히면 영업 정지 시키겠다고 뭐 그런 말까지 한 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쿠팡 영업 정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그 정보가 털렸으니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수위와 그 네. 정도의 어떤 긴장감으로 얘기를 한 거면 쿠팡도 영업정지 대상이죠. 그래, 영업 정지 한 달 일단 네. 때려야 되는 거 돼야 아니에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많은 지금 이 인터넷상에서 뭐 맘카페라든지 소비자들의 인터넷상 그 불만과 이게 너무 불안한데 쿠팡을 안 쓰면 내가 지금 당장 대체품이 없으니 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안한데도 지금 쿠팡에 주문을 계속 해야 되는 이게 더 정말 안타깝고 다른 그게 대체제가 없는 그게 거예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라. 울며 겨자 먹기가 된 그러니까 거예요. 쿠팡 앱을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가령 저녁 9시쯤 갑자기 내일 아침 회사에 가서 이거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 가서 사지? 문연 가게가 어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9시에 쿠팡에 딱 주문하면은 아침 내가 출근하기 전에 문 앞에 그게 딱 와 있으니까. 본인 것도 본인 거지만 특히 엄마들은 애들 그렇지. 뭐 준비물 이런 거를 아니 요새는 다 학교 가기 전에 그럼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다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 나 이거 내일 이거 가져가. 제 애가 저녁 9시 잠자리 들기 전에 예. 엄마한테 갑자기 나 내일 학교 갈 때 이거 필요해. 그렇습니다. 그럴 때 현재 쿠팡은 유일해. 쿠팡 말고는 유일해요. 사실상 대체 그 시장이 없는 거예요. 새벽 로켓 배송 이른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지금 뭐 쿠팡 걸 이렇게 뭐 광고에 들 생각 없지만 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뇌리에 그게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걸 계속 써야 되는. 그러니까 아마 이 일이 끝나고 정부에서 자 우리가 쿠팡 영업 정지를 한 몇 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알겠는데 그냥 쿠팡 나쁜 사람 그리고 너무 부주의해서 그런데 큰 피해 끼친 걸 알겠는데 야 거기 영업 정지하면 우리가 불편한데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쿠팡이 어떻게 보면 믿는 구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부가 잘 규제 잘해줘서 모든 참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합친 매출액이요 37조인가밖에 안 돼요. 작년에 이미 쿠팡 하나가 3대 마트를 여유 있게 41대 31도 따돌렸어요. 올해는 이제 그게 50대 한 뭐 30몇이 되겠죠. 홈플러스 지금 회생 관리 중이니까 이게 뭐, 쿠팡은 야 어쩔 건데 물론 사람의 마음을 갖고 그러진 않겠지만 쿠팡 전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면 야 어쩔 건데 우리를 뭐 어떻게 할 건데 영업정지 돈 그러면 뭐좀 내지 과징금 내면 되지 뭐 우리가 얼마나 매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게 이렇게 연상하면서 드는 참담함 정말 약간의 짜증 이런 게 저한테도 좀 밀려옵니다. 쿠팡의 실질적인 오는 또 미국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는 뭐 전문 경영인이라고는 했지만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은 책임만 지고 권한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월급쟁이 사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실질적 오너가 그 김범석 창업주고요. 예. 근데 김범석 창업주는 미국 국적이고 네. 이미 2021년에 한국 법인의장 등기이사직 모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쿠팡을 한국의 쿠팡을 좌지우지하지만 모든 그런 그 법적인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창업주는 미국 본사를 통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한국에서는 대관 출신 전문 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워 사법 리스크와 국회 출석 부담 등을 해소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구조다. 권한과 그러니까 책임이. 어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90도로 절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절하는 사람은 월급쟁이 CEO예요. 월급쟁이 사장 박모씨 예. 그분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대기업 실질적 오너는 미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대관했던 분이 지금 CEO를 하는 거예요. 네. 전직 CEO 지금 미국 쪽으로 간 강모 전 CEO도 뭐 네. 개인적으로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지만 네. 여기도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판사하면서도 뭐 국회에 와서 국회 담당 판사,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파견되는 판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고 해서 굉장히 관쪽과 잘 통하는 대관에 능한 법조인을 CEO로 썼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보안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고 별 쓸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오로지 대관 관련된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지적이 당장 전현직 CEO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 그 거죠. 대관의 1차 그 대상자가 국회 과방위 위원들 아닙니까? 국회가 특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국회에 예. 아무 관계없는 운영위가 그러겠어요? 국방위가 그러겠어요? 쿠팡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렇죠. 국방위가 그러겠습니까? 무슨 농해수위가 하겠습니까? 과방위겠죠. 법사위가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법사위도 관련이 있긴 있겠지. 예, 뭐 법을 다루는 데니까 입법. 입법할 때 마지막 거기가 이제 예, 마지막 예. 그 통과처가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지금 국민들의 그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 그 상임위에 아마 그런 대관 로비가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이 지난번 됩니다.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 국회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정말 것도 제대로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거 미리 예방하고 그런 거였어야지. 글쎄 말입니다.